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에 주택가격 바닥론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5%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면서 향후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오른 가격 상승분이 아직 덜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택가격의 반등 시점으로는 2025년 이후를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어도 내년은 돼야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동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동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이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 이제 많은 상담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평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 좀 대형 평수를 많이 선호했다면 중소형 평수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초소형 평수도 인기 많다 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 이야기를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인터넷이나 대중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접하셨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뒷부분을 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연도별 1인, 2인 가구 추이 보면요. 그냥 쉽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실제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업무지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또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50% 이상이 1인 가구가 이상이 비율이 1인, 2인 합쳤을 때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보통 3인 가족보다 오히려 1인, 2인 가구 수로 따지면 상당히 또 많다는 거 지금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가구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비율하고 2인 가구까지 합칠 때 비율이 상당히 뭐 3인 이상 비율보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이게 통계청 자료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미래적인 부분까지는 뭐 통계청에서 예측을 한 부분이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통계 비율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1990년도에서 92년도, 자 92년도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92년도 갔을 때 과거에 이 일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자, 이 강남이나 뭐 그쪽 거주하신 분들도 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상당한 분들 일산에 대형 평수 50평이나 좀 넓은 평수 거주를 하시고 뭐 이사 가셔서 뭐 복잡하지 않은 신도시에서 넓은 평수 사시는 게 상당히 또 인기가 많았고 또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도는 좀 물론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90년대 대비했을 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은 뭐 상당히 뭐 84제곱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다음에 뭐 103제곱보다 우리 84제곱이 인기가 많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32평에서 지금 뭐 25평대가 또 이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자 이 변화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고령화 이야기도 하는데, 고령화도 통계 자료다 보니까 제가 뭐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령화 이야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또 은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자 좀 만약에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뭔가 일을 했을 때는 소득이 있죠. 이제 기대 소득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높은데, 이제 소득이 이제 은퇴하심에 따라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 비용은 많이 나갈 겁니다. 아마 지금 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뭐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경조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병원비부터 해서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소득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노후에 대해서 뭐 준비를 산탄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좀 뭔가 소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은행에다 예금하셔서 뭐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도 좀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전에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 3년 전만 해도 이 차익형 부동산이 좀 부동산 흐름을 많이 끌고 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 트렌드 어떻게 보면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이제는 뭐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좀 갈아타기 전략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 뭐 60대 이상 상담 받으시는 분들 또는 뭐 컨설팅도 해드린 분들 보면요,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자산을 좀 채우시는 부분들, 좀 안전자산을 생각하시고 좀 부동산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상당히 이제 이게 고령화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물론 뭐 많은 분들 다 부동산만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 수익형 부동산도 상당히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선호도가,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가구 뭐 증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뭐 이런 자료도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뭐 통계 자료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뭐 저출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정부에서도 뭐 OECD에서도 지금 뭐 최저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관련돼서 뭐 인구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인구 감소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뭐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사회적인 뭐 일자리 같은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상당히 사회적인 뭐 어떻게 보면 통립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외에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90% 외국인이 직접 뭐 10% 뭐 거주민만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서 뭐 임대 뭐 주택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권리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및 인식 변화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구 고령화 주택 시장에 대해서 뭐 지속적인 노년층 증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대충 한번 서울이라는 데를 그려볼게요. 뭐 서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도심 뭐 다른 뭐 경기도권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뭐
또 지방의 뭐 핵심 뭐 광역시 같은 뭐 도심권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근교로 벗어나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물론 2기 신도시는 좀 더 외곽이 있었죠.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들어오긴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하시고 좀 뭐 전원주택이나 또는 뭐 좀 더 뭐 평온하게 생활 좀 거주하시는 분들 좀 외곽 복잡한 뭐 서울이나 또는 도심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근교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연세가 지나심에 따라서 뭐 병원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이런 또 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또 이 접근성 업무 시설이 좋은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주위에 보시면 뭐 70대 이상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신다거나 자 그런 경우 많아지기 때문에 뭐 고령화 된다고 해서 뭐 서울 뭐 도심권이나 또는 업무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인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의 지방 양극화 심화가 상당히 좀 많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무타운 선호도 증가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소형 평수에서 또는 뭐 소형 평수 또는 만약에 이제 뭐 60대 이상의 뭐 은퇴하시고 자녀분들이 만약에 다 출가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50평, 뭐 40평에서 예를 들어서 40평 거주하신다면 뭐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겨울철 관리비 뭐 이것저것 따지면 차라리 오히려 소형 평수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주거비 지출 현황을 보면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 봤을 때 이 월세 평균액이 지금 51만 원인데 실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거 비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월세 평가액인데 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전세로 들어오면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근데 보통 요즘 트렌드가 월세로 많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왜 월세가 더 많아지지 하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물론 뭐 전세 사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불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아무래도 뭐 목돈 큰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 뭐 맡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 큰 돈보다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보증금 문제 때문에 뭐 월세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실제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대출 만약에 보증금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3억에 전세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이 3억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많아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뭐 정부에서 중기청이나 뭐 다양한 통해서 보증금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를 싸게 빌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어느 정도 보증금을 이용해서 아니고 월세를 차라리 내는 게 이 총 대출 이자 받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캐치했을 때는 내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시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 보면요. 일단 고소득 젊은층이나 뭐 시니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저소득 뭐 젊은층 이렇게 표시했는데 실제 지금 뭐 서울권에 봤을 때 서울이나 또는 뭐 우리 핵심 업무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이 역세권하고 교통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통이 좋고 역세권이 좋으면 당연히 뭐 병원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같이 따라오고요. 그에 따라서 편의시설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좀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은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좀 안정적 투자할 때는 어찌됐든 뭐 우리가 뭐 주식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되면 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투자 즉 대출을 좀 무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뭐 내가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다 그런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세와 월세 투자 비율을 좀 더 지금 전세 비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비율로 좀 많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 부분 임대 수익이 필요한 게 노후가 되었을 때 이런 임대 수익이 증가가 돼야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세금적인 부분이나 뭐 다양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 투자 비율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봤을 때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 투자, 중장기적 투자 병행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예시를 말씀드리면 좀 이제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돈은 있으신데 수입은 없으세요. 수입은 없으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어느 지역의 뭐 뉴타운 예정지, 그래서 뭐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 이 뭐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시고 뭐 소득이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아파트가 딴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박따박 월세나 뭐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게 오히려 또 생활 같은 경우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뭐 우리가 뭐 개발될 예정지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좋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남들이 뭐 무조건 뭐 단기적 투자를 한다 또는 뭐 갭 투자한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환경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 중요한데, 이 부동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좀 집값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무조건 뭐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자, 입지나 그런 것들 분석했을 때 뭐 지속된 투자 분석을 한 이후에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지금 뭐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다주택도 많이 완화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대출에 대한 한도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맞춰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좀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 좀 안정적인 투자, 또 훌륭한 투자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그리고 소가족에서 1, 2인 가구로 가구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택의 형태라든지 또 선호도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변화를 투자 포인트로 잘 포착을 하셔서 센스 있고 또 현명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 3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망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활용 방법 고민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월계동 3창 아파트 홍역로를 한번 볼게요. 홍역로를 보면요. 자, 지금 뭐 최근 실거래가가 없고 지금 23평 기준일 때 뭐 매물 평균가가 6억 5천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서울에서 이 정도 아파트 좀 찾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좀 어느 정도 그런 뭐 금액적인 부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시 지도를 넘어가면 답을 먼저 좀 드릴게요. 답을 먼저 받으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갖고 가셔야 되고, 이게 지금 당장 뭐 큰 기대치를 갖고 가셔야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뭐 플랜을 짰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역은 좀 가깝진 않습니다. 상당히 역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월계동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동과 서가 분리됐죠. 자, 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이 동쪽 라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서쪽 라인이 있습니다. 동쪽 라인에는 뭐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있고 중랑천에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쪽 라인에서도 뭐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라 보기 어려운 게 뭐 보면 뭐 위쪽 보면 여기 강원대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자, 있고 여기 밑에 석계역 중심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가깝지 않은데 장점들을 좀 풀어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는 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초등학교. 우리가 뭐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 초등학교 끼고 있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초품화라고 할 정도로 초등학교를 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초등학교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금 밑에 장이동,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말 인기 정말 없던 동네였는데 이 장이동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장이동 일대 상당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인근의 다른 노후화된 지역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밑으로 보면 석관동이 뭐 일부 지역들이 뭐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월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여기 같은 삼창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연식도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4년도 12월 달이에요. 84년도라면 이 목동이나 노원, 상계주공 이쪽 라인에 아파트
당시 시점과 비슷하게 지어졌고 건폐율은 뭐 19%인데 용적률도 200% 이하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시간 싸움인데, 자, 재건축이 단지가 엄청 크진 않다 보니까 재건축했을 때 엄청나게 좀 고급스럽게 가지는 않더라도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냐? 앞으로 이 광운대 GTX가 들어오죠. 자, GTX 들어오고 개발이 되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그에 맞춰서 인근에 노후화된 재건축이 나중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좀 더 용적률 받아서 새 아파트 된다면 당연히 이런 역세권에 대한 인기도에 맞물려서 상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월세도 뭐 잘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뭐 바로 뭐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저는 이 3층 아파트는 꼭 갖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언제 매도하시는 시점으로 가시냐면 뭐 1차적으로는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기대 심리가 터져가지고 가격이 쫙 올랐을 때나 또는 뭐 광운대 일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스케치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이면 아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또 아예 뭐 장기적으로 쭉 가신다 하시면 뭐 나중에 입주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노려볼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소린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다음 상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더 플레이스 강남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전망이 궁금하네요. 53제곱미터에 9억 4천만 원입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위치적인 거 볼 때는 뭐 위치는 훌륭합니다. 테일란루죠. 자, 이 테일란루 이 라인에 바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뭐 업무 시설들이 뭐 상당히 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임차 수요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22년 12월 달에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거래 따로 없는 것 같고, 한번 전월세를 보면요. 전월세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세팅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냥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강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금액적인 부분 봤을 때는 여기가 거의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9억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근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오피스텔 시세는 뭔데 인근에 지금 비슷한 아까 평수가 16평이면 보통 한 200에서 한 250 정도가 이제 월세 보증금 3천 기준일 때 보통 인근에 지금 월세 받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대출 활용 안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3에서 3.5% 정도 수익률이다 보니까 물론 서울에서 4% 이상 된다면 뭐 괜찮다고 하지만 수익률 뭐 금액 대비했을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임대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실이 일부분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냐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갖고 가시는 거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뭐 업체나 관리그룹이 신경을 잘 쓴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뭐 10년 지나도 엄청나게 가치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지만 자, 들어간 돈 대비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 인근에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들이 있긴 하고 뭐 찾는 수요들이 있긴 하겠지만 투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수익률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오히려 뭐 경기도권의 업무지 좀 탄탄한 지역에 금액을 좀 더 다운시켜도 어느 정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 좋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자 대신 또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는 이 테일란을 났을 때 특히 역삼 일대 강남이 있죠. 자 강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선릉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 강남 일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을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상업지역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역삼 같은 경우는 이 상업지역 라인이 이 지금 보면요, 자, 지금 지적 편집도를 잠깐 켜볼게요. 자, 지적 편집도 보면 이 상업지역 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상업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실제도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삼에서 이 선릉역 가는 길은 이 상업지역 라인, 이 테일라는 중심을 제외하고 특히 뭐 상당히 부분은 기업들이 뭐 업무 시설을 갖고 있죠. 자, 그런 거를 제외했을 때는 다 결국은 다세대 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뭐 월세나 또는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역삼이나 선릉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또는 뭐 이 과거 르네상스 사거리에서 좀 조선 팰리스 있는 이 지역 라인에서 일자리 뭐 하시는 분들이 가깝게 거주지를 필요하신다면 찾는 뭐 어떤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 아파트로 가기에는 금액이 비쌀 거고, 다세대 주택은 물론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편의시설이나 뭐 인프라가 있을 때는 이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찾는 수요들은 꾸준히 있다. 자, 꾸준히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됐고요. 다만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하이엔드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뭐 동작이나 뭐 어디 다른 지역 하이엔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외곽 지역의 하이엔드라는 건 솔직히 말장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강남 업무지 여의도나 이 강남 일대 이 하이엔드급만 어떻게 보면 좀 명성을 좀 유지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의 금액이 만약에 임대가 기대치에 대한 기대 임대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면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막 쭉 끌고 가시진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으시다가 좀 어느 정도 전환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한 6년에서 8년 정도 말씀드립니다. 6년, 8년 정도 지나면 뭐 전자제품이 좀 망가진다거나 또는 뭐 어떤 보수가 생긴다거나 하자보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전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인 만큼 수요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또 부동산 투자인 만큼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반면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임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동산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어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서면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세대
세는 7세대입니다. 7세대 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제 복층 구조로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옵션, 풀옵션 다 제공이 되고요. 자, 준공은 22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지금 한 세대만 지금 세컨하우스로 되어 있고 지금 남은 세대들 지금 일부 세대가 지금 이제 뭐 분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일단은 지금 남춘천 IC하고 강촌 IC가 있고요. 자, 이 남춘천 IC에서 지금 70번 지방도를 타고 15분이면 좀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기준으로 뭐 평일 오전에 잠실 기준으로 따질 때는 뭐 1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이기 때문에 서울과 가깝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그런 서면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인근에 뭐 지금 도심권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습니다. 춘천까지는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춘천시에 대한 뭐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뭐 가평도 30분, 35분 정도면 가평 정도 진 반응합니다. 그다음에 홍천 군청 있는 지역도 한 30분 정도 내외에 가면 홍천 군청 내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권도 인접해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뭐 관광이 뭐 상당히 좀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뭐 인프라, 뭐 관광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뭐 앞에 뭐 홍천강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홍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홍천강이 쭉 흐르는 그 물줄기가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캠핑장도 뭐 크게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근에 뭐 팔봉산 유원지 있습니다. 상당히 특히 가을철에 인기가 많은 이 팔봉산 유원지와 함께 그다음에 지금 바로 옆에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대명 비발디 파크가 있습니다. 오션월드하고 비발디 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리조트 관련돼서 지금 뭐 주말에도 사람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죠. 바로 그래서 이 워터파크 여름과 겨울에 스키장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지금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뭐 먹거리부터 해서 뭐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뭐 인프라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멀리 뭐 술 먹으려고 뭐 가평 일대도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지금 입지로 봤을 때는 강일 IC를 통하면 상당히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 IC에서 뭐 잠실을 1시간 안으로 해서 뭐 빠르게 접근 가능하고, 물론 주말에는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더 알파가 되겠지만 평소에는 1시간으로 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뭐 탄탄한 입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발 호재를 보면요, 이 널미지 터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압 구간이 2.56km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춘천 IC에서 1시간 정도 나오고 설악 IC에서 나와도 한 1시간 안 되긴 한 5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설악 IC 같은 경우는 길이 보면요, 지금 지방도가 보면요, 노란색 다 그려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자, 길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남춘천 IC는 평탄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악 IC에서 상당히 좀 시간 소요가 걸리는 부분인데, 이 설악 IC에 나왔는데 바로 이 널미지 터널이 개통된다면 빠르게 뭐 15분 정도로 뭐 상당히 단축됐습니다 하면 이 서울과 접근성도 상당히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홍천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긴 한데 바로 서면 같은 경우는 가평과 거의 뭐 붙어 있다 할 정도로 널미지 터널이 들어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홍천군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터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대치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장기적인 플랜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은 이 홍천 용문가 철도가 2031년도 철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널미지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 싸움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개통 이제 하면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철도망 같은 경우 이 4차 국가 철도망 그 관련된 계획 발표되면 홍천 일대가 현재는 지금 철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홍천은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가 이제 향후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홍천 일대도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편입이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충청도를 따지면 충청남도 우리 천안까지 연결되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아산에서 신천까지 연결됐을 때 수도권 광역철도망이 연결됐을 때 뭐 인근 토지값이나 뭐 전반적인 부분이 상당히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앞으로 이 홍천 용문가 철도가 개통이 이제 앞으로 된다고 하면 용문을 통해서 이 수도권 철도망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준 수도권의 역할을 홍천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동서 고속화 철도 노선도 27년도 개통 예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이제 앞으로 1시간 51분, 서울의 속초도 1시간 15분으로 진행되고,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관광객도 우리나라 뭐 관광객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대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우리가 지금 뭐 문화적으로 좀 잘 이끌어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런 교통망이 확대된다면 지금 현재 뭐 우리 외국인들 방문했을 때 뭐 서울과 부산을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인다면 앞으로 강원도 일대 계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그에 맞춰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뭐 정책들을 지금 현재 뭐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한데, 자, 이런 것들 동서 고속철도와 맞물린다면 이 강원도 일대, 특히 뭐 오른쪽 강릉 일대와 서쪽의 춘천 일대가 양대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춘천에 가까운 홍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집 간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눈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자, 실제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잔디 같은 거 다 앞에 좀 완성이 되어 있고, 이 지금 타운하우스라는 지역이 뭐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차량 3분 내외에 바로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소방서, 초등학교가 다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또 이제 뭐 편의점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인근에도 지금 타운하우스로 이쁘게 좀 지어진 집들이 있고, 이미 거주를 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이 펼쳐진 과 함께 이 썬룸과 함께 지금 현재 뭐 상당한 경량철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립식 주택이 아닌 경량철구조로 딱 콘크리트로 한 안정적인 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구세대로 되어 있고 주차장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차장 한 대씩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전세계 실제 사진입니다. 자, 복층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 성인 남자 180cm 서 있어도 가운데까지 고가 상당히 높게 자리 잡기 때문에 편안하게, 복층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 가면 뭐 잠만 잘 수 있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층고와 함께, 그다음에 안에 뭐 옵션 다 풀옵션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폴딩도 다 되어 있어서 여름이나 뭐 봄가을에 선선할 때는 문 쫙 열어놓고 앞에 뭐 바베큐를 뭐 한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게 있고, 옆에 데크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드리면요, 보통 이제 세컨하우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컨하우스에서 뭐 가족들 뭐 아이들 뭐 주말에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실제 이 세컨하우스를 보면 실제 뭐 과거에는 우리 별장처럼 뭐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지금 같은 주말에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눈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지금 1억 3천대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거는 뭐 여기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여기 위치가 좋은지, 그다음에 정말 여기 뭐 외진데가 아니고 정말 깔끔한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홍천은 여름하고 겨울에 레저를 즐기러 또 휴가를 떠나러 굉장히 자주 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홍천에 타운하우스 하나 있으면 주말이 기다려지고 너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주변의 인프라까지 또 입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개발 호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과 함께 조금 더 가치도 상승하고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지는 그런 타운하우스 같이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실사용 면적은 39.0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자, 대지 면적이 좀 인상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20.2제곱미터로 상당한 대지 면적이 부여가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입니다. 자, 1.5룸 건물로 되어 있고요. 1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은 23년도 1월 준공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지금 5호선 답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역에서 가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답심역 인근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들이 좀 많이 좀 자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단지들 뭐가
파크자이나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미안 위브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로 바로 이 다세대 주택이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청량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청량리가 차량으로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운동 삼아 뭐 날씨 좋을 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청량리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특히 5호선 답십리를 통해서 서울 도심권하고 이 우측을 통해서 뭐 다른 환승을 이용한다면 뭐 7호선 군자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7호선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한 부분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프라 뭐 잘 되어 있죠. 뭐 청량리만 가도 이미 다 있습니다. 다 동대문, 뭐 서울이라는 지역 중에서도 이 동대문, 청량리 가보면 대형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영화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만 해도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생활 인프라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또 옆에 동대문 구청 일대 뭐 홈플러스도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 답십리 공원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도 있고 중랑천부터 해서 다양한 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 그 도심권도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서울에서도 상당한 백화점 포진이 이쪽 라인 다 뭉쳐 있다고 해도 과연 할 정도로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군 뭐 한양대학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사근동 일대 한양대학교 자리 잡고 있고 조금만 더 위로 가면 뭐 회계 일대 뭐 서울시립대나 뭐 경희대나 한국외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군 수요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시장 답십리 시장 전동시장 시장 임대 수요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를 보면요. 이 청량리 이 GTX가 교차가 되는 비노선 신호선 청량리역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기도권에 파주 운정이나 아니면 뭐 동탄이나 뭐 앞으로 뭐 신호선이 하면 우리 금정이나 자 이런 GTX 예정지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 청량리 일대 뭐 밑에 답십리나 이쪽 가격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 삼성역으로 중심을 봤을 때 자, 강남 출퇴근 뭐 GTX A 노선을 타고 강남 이 삼성동 출퇴하는 운정 일대가 더 위치가 더 좋은지 아니면 이 답십리 통해서 지하철 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빠를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서울 내에 도심권에 위치한 가깝게 위치한 지역들이 더 입지적으로 탄탄하지 않을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오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GTX 비노선 신노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단지주택 같은 경우도 향후에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인근에 지금 모아주택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 중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미래 가치를 좀 더 그려본다고 하면 좀 가치 상승을 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면목선 경전철이 28년도 착공 예정이 있어서 면목선 같은 경우도 청량리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답십리 위에 바로 전동동 일대도 지금 장안동 일대 지금 지하철이 또 연결된다 하면 이때 지금 교통망이 지금 동부권에 지금 상당히 교통망이 좀 확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근데 강북 횡단선이죠. 자,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강북 횡단선이 또 이 청량리에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청량리 현재도 지금 교통망이 잘 되어 있죠. 지금 뭐 분당선도 있죠, 5호선도 있죠, 1호선도 있고 지금 경의중앙선도 있는데 자, 이 교통망이 면목선도 들어오고 그다음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면 이 서남부까지 목동 그다음에 상암 다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강북 횡단선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에 맞춰서 이제 청량리 일대가 지금 상점벽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빠르게 되는데 가보면 지금 여기 가보면요, 지금 뭐 해링턴, 효성 해링턴이나 뭐 지금 뭐 롯데에서 지금 뭐 높이 지었죠, L65 같은 건물들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구역이 묶어서 지금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 공사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뀐다고 하면 지금 과거에 영등포 일대가 바뀌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인근에 지금 가격 가치를 올린 것처럼 이 일대 뭐 용두동이나 청량리동이나 아니면 밑에 전농동, 답십리 일대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뭐 지금 가까운 지역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여기 가운데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금 재건축과 함께 지금 맞물려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답심리동에서 남쪽 라인에 장안동 일대가 있습니다. 자, 장안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거점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일대 뭐 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과거 뭐 시장 발표를 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활성화 마스터 플랜, 과거에 노후화된 자동차 단지를 이제 현대적인 이 개발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일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유통 상업 지역인데 이 지역 일대를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일자리나 R&D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즉 일자리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미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장안동 일대 뭐 기사 검색만 해봐도 이미 어느 지역 뭐 기사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발표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답심리 일대, 답심리도 어느 정도 일부 지역은 재개발 이미 완성을 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지만, 이 위쪽에 전농도, 청량리가 있고 남쪽에 장안동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 즉 이 동대문구가 상당히 개발 행위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단지 26년도 완공 예정에서 지금 현재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완성된 주상복합 건물들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일자리 핵심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즉 동부권의 핵심 지역은 청량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청량리가 동부권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자, 실제 사진이고 23년도 1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죠. 자, 인근 지역 보면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런 건물들이 많아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도가 개선이 돼버리면 그냥 다세주택 끝납니다. 근데 실제 이 지역 현장 한번 그냥 뭐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현장을 한번 답심일 때 한번 현장을 돌아가서 임장활동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플랜카드 걸려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 것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에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 상당히 넓게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임차 수요 이미 인도 맞춰진 집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실제 내부 풀 옵션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간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제 4억 9천만 원 나와 있고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 금액적인 부분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3억대입니다. 3억 9천이고 그다음에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큰 평수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3억대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현장을 보시고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량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살기 좋지만 조금은 노후화된 지역이었다면 앞으로 살기 좋고 그리고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지역으로 달라질 것 같고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신축으로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3.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약화되었고 또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금리 인상 요인이 많이 남아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또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더 크게 고려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시장은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누구보다 귀 기울이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계속해서 올바른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다음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